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 중일 때 촬영했던 영상이 있기는 하지만 적나라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은 없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PC 및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포렌식 결과 당시 촬영했었다고 하는 영상이 현존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프론티어의 양승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연인과 성관계를 하던 장면을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급하게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매우 두려워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 과거 사귀었던 연인이 자신을 몰카범이라고 고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미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핸드폰과 PC까지 압수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 중일 때 촬영했던 영상이 있기는 하지만 적나라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은 없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표시하셨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신체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한 사진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와중에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같은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의뢰인께서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촬영하였었다고 하는 영상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한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였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 의하면 주변인에게 과거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실제 영상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는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PC 및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포렌식 결과 당시 촬영했었다고 하는 영상이 현존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고소당하신 범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과거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한 것이었는지 명백하지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한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께서 지고 있는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간접 증거는 과거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때 그 장면을 촬영했던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저희는 고소인의 진술과 제3자들의 진술을 검토하여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고소인은 의뢰인이 제3자들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제3자 중 일부는 의뢰인께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의 진술은 의뢰인이 제3자들에게 했다고 하는 말을 다시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의 진술은 단순히 의뢰인이 어떠한 말을 했었다는 사실만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뿐 그로부터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한 영상이었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자들의 진술 역시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제3자들의 진술에는 공통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그 누구도 의뢰인이 촬영했다고 하는 영상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결국 고소인과
고소인과 제3자들의 진술로 의뢰인이 어떠한 영상을 촬영하였었다, 이런 사실은 증명될 수 있지만 그 진술들로부터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한 영상이었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째, 의뢰인이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둘째, 고소인과 제3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께서 어떠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한 영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의뢰인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심코 촬영한 영상에 대해 했던 말이 와전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으신 경험이 있거나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변의 법률가와 상담하셔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게는 친근하게. 지금까지 법무법인 프런티어 양성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